40회계 실무 원가에게 문제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읽어보시죠. 문제 4. 주식회사 국세는 단일 제품 P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받은 수량만을 생산하여 해당 연도에 모두 판매한다. 제품 P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이며 2001년도 제품 P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관련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뭐 단위당 변동원가, 뭐 DM, DL, OH, 판매 관리비 이렇게 있고요. 120, 80, 50, 30. 연간 총 고정원가는 제조간접원가 고정원가니까 즉 고정제조간접원가죠. 15만 4천 원. 총 고정원가인데 판매 관리비니까 즉 고정 판매 관리비 2만 6천 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음이 쭉 있네요. 물음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자,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문제 하나당 25점입니다. 25점. 안에 물음들 다 합쳐서 25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음 1. 단위당 공원이익과 공원이익률 계산하라. 2.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라. 3. 법인세율이 30%, 뭐 단일세율이다. 누진세율 아니고 그냥 30% 단일세율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X 1년 세후 목표 이익 42,000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판매량과 목표 매출액을 각각 계산하라 라는 거예요. 물음 4. X 1년 판매량이 2,000 단위인 경우 안전 한계 판매량, 안전 한계 매출액, 안전 한계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물음 5. 국세는 X 2년도에도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및 연간 총 고정 원가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1년 판매량 2,000 단위를 기준으로 2002년에 예상 판매량이 20%만큼 감소하는 경우 2002년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자 문제 4번으로 오세요. 시작하는 대로. 자, 여러분 CBP 분석이에요. 관리회계죠. 우리가 원가회계, 관리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치는 시험의 공식적인 이름이 원가관리회계예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야 원가 잘 봤냐, 원가 잘 봤냐, 재무 잘 봤냐, 원가 어렵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식 과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관리회계. 자, 여러분 원가관리회계 합쳐서 관리회계 여러분 뭐다?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 원가가 이러니까 우리 회사 관리 목적 그러니까 회사를 매니징하는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으로 이 원가를 이용해서 어떤 경영 결정을 내릴까 어떻게 회사를 관리할까 원가를 기본으로 하겠지 원가로 분석한 원가를 가져와서 이거를 뭐 마진을 얼마 붙이고 뭐 원가가 이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했어 그죠? 그게 관리회계입니다. 이 문제도 보면 우리 회사가 몇 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을까? 몇 개를 팔아야 뭐 법인세가 있다고 하면 몇 개를 파는 걸 목표로 해야 될까? 뭐 어느 정도 목표 이익을 달성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될까? 이런 경영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관리회계가. 그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CBP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CBP 분석은 여러분 뭐 코스트, 볼륨, 뭐 프로핏인가요? 핏이에요. 자, 코스트, 볼륨, 프로핏. CBP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다? 코스트를 원가지. 볼륨은 뭐 생산량. 뭐 보통 조업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원가 조업도 이익.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에요.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코스트, 원가를 얼마가 들고 조업도는 그냥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생산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업,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조업을 많이 했다. 조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공장을 많이 돌렸다 이런 거지. 공장을 돌리는 정도, 볼륨이라는 게 크기 이런 뜻이잖아요. 생산량, 크기, 조업하는 정도, 조업한 일한 정도 이런 거예요. 공장을 돌린 정도 이런 거. 볼륨. 프로핏은 말 그대로 이익이고 그 연관관계.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생산을 몇 개 하면 이익은 얼마나 날까? 이런 연관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코스트와 볼륨과 프로핏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지. 코스트, 볼륨, 프로핏을 분석을 해서 최적점이랄까?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CBP 분석은 그런 거다라고 했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앞쪽에서 여러분 원가 그 박스 3개 있잖아요. 그죠?
늘 말하는데 뭐다? 개종 실정표 전변초. 자, 우리는 대개 41회차부터 쭉 오면서 많은 원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우리 물음일에서 뭐다? 우리 물음일에서 이번에 실제 원가, 정상 원가 비교하는 거 공부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전 회차, 이번 회차는 없지만 41회차에서 전부원가, 변동원가 비교하는 거 공부했고,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종합원가도 공부했지. 문제 나왔잖아. 그리고 앞에 뭐 보조 부문의 원가, 그리고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했잖아. 그 주 배분에. 보조 부분 아니라 그 프라이머리, 그 설계 부분이라는데 제조 부분에 분배하는 거, 제조 간접 원가. 그게 뭐다? 다 개별 원가의 이제 소주제라고 했죠. 그죠? 41회차에서 공부한 뭐다? 뭐냐? 결합원가. 결합원가 분배하는 거. 그것도 그냥 개별원가의 안에 있는 소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 C가 같은 길을 가다가 길이 나눠지고 뭐 이런 거 했었지. 같이 부담할 5천 원을 어떻게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A, B, C한테 뿌릴까 뭐 이런 거. 순실현 가능 가치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개별원가의 그냥 하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부 주제 중에 하나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CBP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이 전체 틀 말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 이 원가를 계산해서 어떤 원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CBP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 뭐였어? 기억나시는 분? 뭐였습니까? 이 원가 8개 중에 CBP 분석은 뭐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산했었지? 그렇죠. 잘 했습니다. 변동원가요. 변동원가 계산을 기본으로 우리는 CBP 분석을 합니다. 변동원가 계산을 기본으로 CBP 분석을 한다고. 변동원가 계산을 토대로 CBP 분석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요? 41회차에서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렸습니까? 전부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왼쪽이 쫙. 오른쪽에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쫙.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업이익의 차이 조정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자,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떠올려봐. 어땠습니까?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뭘 뺐어? 변동원가를 뺐죠.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공헌이익, 컨트리뷰션 마진. 회사의 이익 증가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회사의 이익 창출, 회사가 이익을 증대하는데 진정으로 기여하는 공헌하는 이익이라는 거야. 마진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공헌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지. 뭐다?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게 공헌이익이었어. 그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 개념을 가져와서 여기 봐봐. 뭐 어떤 거다? 물어보는 거 봐. 공헌이익, 그치. 변동원가일 거야. 문제 주어진 자료를 봐봐. 변동원가 막 주어지지. 고정원가, 변동원가 주어지지. 공헌이익 주어지고. 즉 CBP 분석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변동원가를 전제로 해서 지금 CBP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CBP 분석도 전부원가로도 할 수 있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변동원가만 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오케이 됐습니다. 변동원가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CBP 분석이다. CBP 분석에서는 변동원가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랑 관리회계가 독립된 그런 게 아닙니다.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를 이용해서 관리회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풀이는 금방 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주어진 자료를 볼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 한 개당 단위당 매출 금액은 400원이에요. 매출액은 400원. 그리고 단위당 한 개당 변동원가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렇게. DM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노무원가 120원, 80원. 그리고 제조간접원가인데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니까 이거는 VOH를 말하는 거죠. 변동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판매 관리비인데 변동이라고 하니까 뭐야? 변동 판관비 30원이라 말하는 거야. 그죠? 요것들 다 합쳤더니 280원이다 라는 거예요. 변동원가를 다 합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거 기억나요? 변동 원가의 손익계산서. 그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41회차 그거 한번 풀이 보세요. 어땠어? 매출액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빼서 여러분 뭘 뺐어? 변동 원가를 뺐죠. 근데 변동 원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억나요? 뭐하고 뭐로?
변동 매출 원가. 자, 제품의 원가인 애들. DM, DL, VOH. 그리고 뭐다? 다른 변동비. 이 문제에서는 보통 변동 판관비가 있겠지. 앞에 그러니까 변동이 붙은 애들은 다 합쳐서 변동원가잖아. 그죠? 근데 구별을 해주라는 거야. 뭐를 공부할 때는 구별해서 공부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관비. 여러분 왜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좋아요? 왜 좋나요? 전부원가, 변동원가를 구별하는 대결, 그 비교하는 문제에서 물음 1번은 무조건 뭐였어요, 여러분? 전부원가일 때의 제품원가, 변동원가일 때의 제품원가를 물어보는 게 물음 1번이었죠, 항상. 그때 묻는 변동원가의 계산에서의 제품원가는 뭐다? 여기잖아. 변동 매출원가, 이걸 말하는 거였죠. 변동 판관비는 여러분, 이 계산 구조상으로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줄 때 얘도 빼주죠. 하지만 뭐는 아닌 거예요? 제품 원가는 아닌 거야. 지금 제품 원가라서 여기서 빼주는 거야? 아니잖아. 제품 원가라서 빼주는 게 아니고 얘는 변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제품 원가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 변동 매출 원가 이 1번만 말하는 거잖아.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많이 틀립니다. 됐죠? 자, 구별하자면 이 문제를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지. 직접 재료 원가 DM, 직접 노무 원가 DL, 변동 제조 간접 원가 BOH인데 요 세 개가 뭐다? 120원, 80원, 50원 더하면 얼마예요? 250원이지. 매출액은 한 개당이니까 뭐 400원이라고 적어버립시다. 이 400원이잖아. 400원. 그죠? 400원. 변동 매출원가는 DM, DL, VOH를 더한 거다라고 했어. 그 정의상 직접 재료원가 DM, 직접 노무원가 DL은 여러분 총 고정원가가 될 여지는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우깡 한 봉지에 새우 한 마리 밀가루 100g이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새우깡을 많이 만들수록 직접 재료는 많이 들어갈 거야. 그지? 고정원가일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그 정의 자체가 변동원가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정의상. 직접 노무원가는 뭐예요? 새우깡 한 봉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그냥 직원의 월급이잖아요. 그죠?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갈 거야.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애초에 직접 노무원가도 마찬가지로 변동원가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따로 고정원가니 변동원가니 구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변동원가거든. 직접 재료원가와 DM과 직접 노무원가 DL은 뭐다? 무조건 변동원가예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 쓸 X 고정원가는 쓸 게 없는 거야. 자, 그렇죠? 변동 매출원가는 요거 3개 더하는 거. 즉 제품의 제조원까지 120원 더하기 80원 더하기 50원, 250원. 변동 판관비는 뭔데? 30원. 자, 오케이. 그러면 뺀 거.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게 뭐라고요? 공헌이익이잖아요. 얼마예요? 400원에서 250 빼고 30 빼. 얼마예요? 공헌이익 120원. 너무 쉽죠? 여기 280원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합까지 주셨네. 400원에서 280원을 바로 빼면 120원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눠서 변동원가가 두 개로 나눠지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해둬야 여러분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라고 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변동 판관비를 넣으면 안 돼요. 변동 판관 판매 관리비는 어떤 경우에도 고정이든 변동이든 제품의 원가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걔는 그냥 판관비야. 판관비 무조건. 알았죠? 제품의 단위 원가는 될 수 없어요. 제품의 원가는 될 수 없다고. DM, DL, VOH만 합쳐서 변동 매출 원가면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요 세 개만 더해준다는 겁니다. 41회차를 보세요. 41회차. 41회차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세요. 자, 1번을 우린 바로 풀어버렸어. 단위당 공헌이익은 120원이고요. 공헌이익률은 여러분 매출액 중에서 공헌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죠? 매출액 400원이야. 공헌이익 120원. 어때? 120 나누기 400 계산해봐요. 얼마야? 30%. 0.3. 됐습니다. 자, 여러분 2번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요건 바로 여기서 계산해 버릴게요. 요거는 틀이죠, 틀. 여러분 일단 여러분 손익분기점 판매량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일단 여러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손익분기점이란 건 뭡니까? 뭐 영어로 하자면 뭐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뭐 적을까 말까? 적지 맙시다. 이븐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다 쭉 올라가다가 수익하고 비용이 완벽하게 같아져 가지고 회사가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상황. 0. 그지? 그걸 0인 수준을 뚫고 지나가면 그 후부터는 팔리는 대로 이익이겠지. 그죠? 우리 영업 주변에서 그런 거 제일 많이 듣는 사례가 그거지. 영화 같은 거. 영화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한 100만 관객까지는 일단 들어야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 말 듣죠? 뭐 얼마가 지금 이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갔으니까 관객이 몇 명 들어야 최소 뭐다? 손익분기점을 맞춘다. 손해는 안 난다. 그게 관객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잖아. 그죠? 그것도 여러분 관리회계와 원가회계의 영역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우리. 관리회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CGV나 이런 거 한다. 뭐 영화 배급사든 뭐 영화 제작사든 그런 걸 분석하는 거야.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손해를 안 보지. 우리가 변동원가가 얼마 들었고 고정원가 얼마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관객이 몇 명 들어야겠구나. 그런 계산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그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BEP가 그런 거라는 거야.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상황. 0인 거. 단기순이익 그게 0, 이게 0인 상황이에요. 0인 상황이에요. 0인 상황. 그거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판매량을 넘으면 이익입니다. 요거 41회 풀 때 여러분 이렇게 풀었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0. 수익 함수에서 비용 함수 뺐지. 비용 함수는 변동원가도 있었고 고정원가도 있었죠. 이거 기억나요? 41회 마지막 문제였어. 41회 문과에게 4번 문제 이렇게 풀었지. 그때는 공식으로 한 방에 안 풀렸거든요.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Q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0. 여기에다가 수익 함수와 비용 함수를 넣어가지고 0이 되는 Q를 찾았지. 생산량, 퀀티티. 그걸 찾아서 우리가 적는 게 답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우리 CBP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식으로 푸는 거야. 뭐였어요, 여러분? 공식. 뭐야? 총 고정 원가 나누기 뭐? 공원이. 단위당 공원이. 이렇게 하면 뭐예요? BEP 판매량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요게 1번이고요. 만약에 2번. 총 고정 원가를요. 뭐 단위당 공헌 이익률. 여러분 공헌 이익률은 뭐 단위당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30%였잖아. 그죠? 한 개 팔아, 100개 파나 그 퍼센트 자체는 똑같잖아.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공헌 이익률로 나누면 이거는 뭐다? 단기 그 손익분기점의 뭐다?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하면 양 몇 개를 팔아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냐 이걸 알 수 있고요. 요 2번으로 하면요. 얼마치를 팔아야 매출을 얼만큼 해야 손익분기점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둘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상관없어. 헷갈리면 여러분 일단 1번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면 2번은 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을 두 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판매량만 알아도 매출액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상관없다고. 총 고정원가 얼마예요, 여러분? 총 고정원가 위에 봐봐. 얼마인데? 요거 18만원. 그치? FOH 고정제조 간접원가랑 고정판관비 두 개 더한 거 이 18만원 같이 갖고 와야 돼요. FOH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돼. 총 고정원가라고. 회사가 부담하는 1년간 연간 총 고정원가를 갖고 오는 거야. 이거 18만원 가져옵니다. 18만원이죠. 단위당 공원이익 얼만데? 위에서 구했잖아. 120원. 계산해 보세요. 18만원 나누기 120원. 그러면 얼마요? 1500 나오죠. 이게 뭐다? 1500개란 뜻이야. 개. 지금 우리는 수량을 뽑아냈다는 거야. 이걸 알아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1500원은 아니겠죠? 설마. 그지? 그러니까 이 단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만 확실히 외우세요. 총 고정 원가에서 단위당 공원 이익을 나누어서 나오는 게 뭐다? 판매량이라고. 판매량이라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입니다. 1500개야. 1500개 풀었죠? 여러분,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위해서 다른 공식을 사실 2번을 따로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어. 왜? 지금 1500개 구했지. 여러분, 1500개 팔아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래. 그리고 한 개당 지금 판매 가격 여기 나와 안 나와? 400원 나오잖아.
그죠? 그럼 총 매출액은 어떻게 돼? P 곱하기 Q잖아. 한 개당 판매 가격 400원. 그리고 총 판매 수량 1500개. 그죠? 1500개 곱하기 400원 해보세요. 얼마야? 60만 원. 한 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을 두 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괜히 외울 것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그냥 1번. 하나만 외우자, 하나만. 총 고정 원가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나오는 거는 판매량입니다. 이거를 외워. 이것만 외워. 1500개잖아요. 무조건 판매, 그게, 그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와 있을 거야. 단위당 판매 가격을 모르면 여러분 공원 이익을 못 구하잖아. 무조건 준다고. 15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매출액이 한 번에 나오지. 따라서 이어서 나오잖아. 따로 밑에 걸 공식처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심심하니까 해볼까요? 한 번에 나오나? 자, 총 고정원가 18만원. 공원 이익률 0.3. 나눠봐. 계산기로 해보세요. 18만원. 나누기 0.3 해봐. 60만원. 계산기 보이죠? 60만원. 그치? 뭐 이건 1500개 곱하기 단위당 가격 400원. 이렇게 해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 조금 이제 응용되는 게 나오는 거야. 중요합니다. 중요하세요. 중요하세요가 아니고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법인세율이 30%인 경우, 자, 세후 목표 이익이 42,000원이래요. 여기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여러분, 세후 목표 이익은 말 그대로 여러분 텍스 후잖아. 텍스 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에 번 돈 중에 30%를 떼서 나라에 주고, 그러고도 42,000원이 남고 싶다. 42,000원을 남기고 싶다. 이거잖아. 안 어렵죠? 세금을 30% 떼고 나서도 42,000원이 회사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생각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다행히 단일세율이야. 단일세율. 만약에 구간을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누진세율. 우리 지금 현실은 누진세율이잖아요. 법인세가. 근데 누진세율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일세율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요걸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율은 별거 아닌데 일단 생각합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세전, 그러니까 세전, 세금 떼기 전 100원을 벌었다고 해봐요. 그럼 세후로 이걸 바꾸고 싶어. 30% 세율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곱하기 1 마이너스 30%, 0.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 70원. 그지? 이게 세전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지? 세전 금액에다가 1-t, 이게 t는 여러분 텍스 레이트예요. 세율, t. 세율, 텍스 레이트. 1-t를 하면 세후로 바뀌겠지?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볼게. 반대로 하면 세후 70원을 어때? 세후 70원을 세후 70원을 여러분 어때? 세전으로 바꾸고 싶어. 이번에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떻게 돼? 식을 그냥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70원을 100원으로 바꾸고 싶어. 세전을 세후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3 했어.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 맞은편으로 넘겨. 그래도 그럼 성립하겠지. 이항하는 거잖아.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파란색으로 하죠. 빨간색 미리 썼으니까. 자, 여기 1 곱하기 1-0.3을 우항으로 넘기면 되지. 우항으로 넘기면 돼.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3 으로 하면은 식이 계속 성립되죠? 양변에다가 나누기 1.03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00원은 70원. 나누기 1.03이니까 밑에 이렇게 쓰면 되지. 1-0.3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100원은 세전이고 여전히 70원은 세후잖아. 지금 이 밑에 있는 1-0.3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거지. 곱하기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니까 왼쪽에 있는 곱하기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니까 나누기로 바뀌어지겠죠. 자, 나누기니까 나누기 1-0.3이 된 거야. 나누기 1-0.3 계산해봐. 심심하신 분들은. 심심하지 않죠, 아무도. 힘들다 이거죠. 70 나누기 0.7이지. 해봐. 100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봐. 맞죠? 세후를 여러분 세전으로 환원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 나누기 1-t라고. 지금 여러분 저는 숫자로 들여서 설명드렸어요. 그지?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세전 100원을 30% 떼고 나면 70원이 된다는 거는 100원 곱하기 1-t 0.3하면 70원 나오는 거 확인했지요, 이렇게. 세전을 세전 금액이 세후로 바뀌는 식은 확인됐지. 100원 곱하기 1-t는 70이니까. 1-3, 0.3은 70이니까. 자, 그러면은 세후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항시켰지? 그러면 세후 금액에다가 나누기 1.03 여기 세후 금액 70원에다가 나누기 1.03을 하면 세전 금액이 나오지. 이걸 말하면 이거 이해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막 초보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들어두면 좋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러니까 세후 금액을 세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1-t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맞죠? 동의하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풀이는 뚝딱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뚝딱이야. 세후 금액을 1-t로 나누면 세전으로 환원된다. 동의하시죠? 풀어봅시다. 여러분 단위당 공원이익은 달라요? 똑같아요? 응? 3번 단위당 공원이익은 똑같아요? 똑같이 120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손익분기점일 때는 이랬지. 지금 밑에 하나 쓸게요. 자.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할 때는 어땠어? 방금 한 거야. 총고정원가를 뭘로 나눴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눴죠. 자, 여러분 BEP 수량,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수량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목표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이익을 달성하는데 수량이 얼마나 들까라고 하면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일단 분모는 똑같아. 단위당 공원이익. 여러분 이익이 난다는 거는 당연히 손익분기점은 지났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손실이 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는 없잖아. 근데 목표이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그죠? 손익분기점 수량은 이미 지난 거야. 즉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이익이 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GBP 분석을.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1년 동안 여러분 고정비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봐. 감가상각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봐. 고정판관비. 이거는 여러분 회사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죠. 그지?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고정비가 영향을 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아예 회사를 접지 않는 이상 이 고정비는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고정비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에 고정비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우깡을 안 만들어도 고정비는 들어가고 새우깡을 100개 만들어도 고정비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그러니까 새우깡을 몇 개 만들지 말지 이러고 몇 개를 만들지를 판단할 때 고정비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헌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죠? 진정으로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감가상각비 이런 거 같은 고정비는. 고정원가는 최소한 메꿔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이익 이런 걸 할 때는 처음에 당연히 총고정원가는 똑같이 넣어줘야 돼. 여기. 당위당 공헌이익은 이 공헌이익 한 개 팔았을 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잖아. 그게 한 개를 팔았을 때 회사한테 순수하게 가져다 주는 이익인 거야. 그지? 공헌이익.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고정원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메꿔야 돼. 얘는 메꿔야지. 얘는 내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나가내니까 우리가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이 고정비부터 없애자. 야, 고정비 너무 골치 아파. 쟤부터 없애. 그래서 고정비부터 다 메꿔. 아까 몇 개였어? 몇 개 팔아야지 메꿨죠? 1,500개는 팔아야 되는 거야. 새우깡을 400원에 팔아. 그죠? 한 개당 변동원가 280원이야. 그래서 새우깡을 한 개 팔면 우리 회사는 120원씩 공헌이익을 얻어. 근데 고정원가는 18만 원이 무조건 들어가잖아. 18만 원만큼 매달 무조건 들어가. 그러니까 일단 18만 원만큼 메꿔야 되는 거야. 몇 개를 팔아야 된다고? 120원으로 나눴더니 새우깡 1,500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회사는 손해는 아니야 라는 거야. 그지? 추가적인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어때? 분자에다가 목표 이익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여기 똑같다고. 여기 총고정원가 18만 얼마였지? 18만 원 맞죠? 그리고 단위당 공헌은 120 똑같아 여기. 총고정원가 18만 원, 단위당 공헌이익 120원. 이 목표 이익 부분 여기만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가 3번 물음이 뭐 세율 이런 문제 없고 뭐 목표 이익을 얼마로 한다 그러면 그 숫자만 그냥 여기 써주면 돼. 너무 쉽지. 근데 이 문제는 세율이 전제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한 위에 여기 이 설명 개념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봐봐. 총 고정원가 똑같이 18만 원이고요. 당인당 공원이익 120원 똑같아.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죠. 더하기 목표이익. 목표이익인데 뭐? 세전으로 얼마를 벌어야 세후 42,000원이 될까라는 거지. 지금 뭐라고? 세후로 42,000원. 세금을 내고 나서도 우리 회사는 42,000원이 회사 안에 남아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우리가 근데 애초에 처음에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세전으로 받을 거 아니야. 당연히 세금 떼기 전구백으로 당연히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세금을 떼이고도 42,000원이 남고 싶다. 그럼 이거를 이 금액을 목표 금액을 뭐다? 세후로 환원시키면 되겠지. 뭐다? 여기 이거 했잖아. 이거대로 하면 돼. 세후 목표가 42,000원 분자에 둬요. 이거를 뭐다? 1 세율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세전 목표액이 되는 거지. 이 박스는 세전 목표액이 되는 거예요. 42,000원 나누기 0.7 해봐요. 6만원 나오죠? 6만원이야. 6만원. 결국 세전으로 6만원을 일단 벌면 뭐? 6만원만큼 벌면 세후는 42,000원이 남아있겠다라는 거야. 30%, 18,000원만큼은 30%로 세금으로 가져갈 거니까 나라에서. 그죠? 계산해봐 이거. 18만원 18만원 더하기 6만원 24만원 나누기 120개 하면 얼마야? 120원이죠. 120원 하면 2,000개야. 2,000개. 이게 뭐다? 세후 목표액 42,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 수량이야. 그죠? 2,000개. 여러분 목표 매출액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2,000개 수량 잡았지. 여기다가 곱하기 여러분 한 개당 얼만데? 한 개당 우리 지금 한 개당 단위당 매출 원가 똑같잖아. 아, 단위당 매출 원가가 단위당 매출액. 한 개당 매출액은 400원이잖아요. 얼마야? 80만원. 그지?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매출액이 주어졌다. 한 개당 400원이잖아. 나눠. 그럼 뭐가 나와? 판매 수량이 나오겠지. 2,000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개에서 80만원을 뽑아낼 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80만원에서 2,000개를 당연히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답. 자, 물음 3번 보세요. 목표 판매량 2,000개, 목표 매출액 80만원. 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판매량, 양으로 표현하느냐, 매출액으로 표현하느냐. 이것만 다른 거지. 자, 물음 4번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볼게요. 이거 암기가 필요해서. 자, 2001년에 우리가 2,000개를 팔았다고 하자. 지금 마치 거짓말처럼 물음 3번 답이 나왔죠. 하지만 우린 몰라. 물음 3번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맞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의도하셨겠지만 우리는 3번은 따로 풀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000개를 팔았다고 하자. 이때 안전 한계 판매량, 안전 한계 매출액,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옆에 보면서 풀겠습니다. 풀이 보면서. 여러분 봐봐. 안전 한계 판매량을 하는 거 정의를 알아야 돼. 갑자기 여러분 뭐가 안전하죠? 뭐 어디 위험한가요? 어디 사고 났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개념이 들어가 있어.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안전 한계 판매량은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초과하는 판매량이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손익분기점은 여러분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0인 지점이라고 했지. 거기까지는 줄어들어도 일단 손해는 아니야. 회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안전 한계 판매량은 지금 판매량이 있지. 근데 몇 개까지는 줄어도 회사가 그래도 손해는 아니구나. 이익은 줄어들지 판매량이 줄어들면 그래도 뭐야? 본전은 하는구나. 손익분기점, 즉 고정비는 다 메꾼 상태겠구나. 손익분기점 초과 판매량을 말하는 거야. 이 안전하게 판매량은. 여기까지는 줄어도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거야. 고정비까지는 커버하고 있으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그걸 말하는 게 뭐다? 안전한계 판매량이에요. 즉 빨간색으로 적어놨지?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초과해서 판매한 거. 지금 2,000개 팔았다고 했지. 지금 우리 회사는 2,000개 팔았어. 손익분기점 몇 개였는데? 1,500개였지? 그러니까
안전한계 판매량은 500개가 되는 거죠. 500개. 안전한계 판매량은 500개. 안전한계 매출액은 여러분 따로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 왜? 이 안전한계 판매량 똑같아. 500개 곱하기 한 개당 매출액 400원. 그럼 20만 원인 거지. 그죠? 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전한계율. 안전한계율 요 개념이 약간 이제 뭐 암기 아닌 암기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안전한계율은 여러분 퍼센트지야. 매출액 중에서 안전한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수량으로 표현하자면 매출 수량 중에서 안전한계 판매량이 차지하는 수량,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회사가 지금 2,000개를 팔고 있죠. 그중 수량 몇 개가 안전한계 판매량이야? 500개잖아. 2,000개를 팔았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판매량은 500개잖아. 그게 바로 안전한계 판매량이지.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 2,000개 중에서 안전한계 판매량 500개가 차지하는 비율, 그거야. 답이 0.25. 알기만 알면은, 정의를 알기만 하면은 풀 수 있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개념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여기. 하지만 우리는 지금 풀었다라는 거야. 안전한계 판매량, 안전한계 매출액, 안전한계율 500개 20만 원 0.25. 지금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5번이 있는데요. 5번을 지금 제가 풀이 방법을 2개를 여기 적어뒀어요. 결론은 여러분 뭐다? 별해라고 해놓은 거 있거든요. 마지막에 뭐 이걸로 하면은 답이 나와. 일단은 하지만 다른 방법이 2개가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고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어렵게 풀려고 어렵게 푼다기보다 이제 개념상 방법이 그냥 2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2번 여러분. CBP 분석 중에서 하위 항목에서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우리가 뭐 매출액, 뭐 변동원가, 고정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특정 항목이 몇 퍼센트 변한다면 뭐 영업이익 혹은 공원이익은 얼마나 변할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할까라는 거를 보고 싶다는 거야. 다른 항목은 그대로 두고 혹은 매출액이 바뀌었을 때, 변동원가가 바뀌었을 때, 고정원가가 바뀌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특정 항목이 바뀌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따라서 바뀔까? 특정 항목과 영업이익에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정도라는 것을 보는 분석인데요. 뭐 거창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연간 총 고정원가는 똑같대요. 내년 2002년에도 똑같대. 근데 뭐 X1년에는 2,000개를 팔았는데 X2년에는 뭐예요? 판매량이 20%만큼 줄어든대. 한 개당 판매 가격, 한 개당 변동 원가, 그리고 총 고정 원가는 똑같아. 내년에도, X2년에도. 근데 뭐다? 판매량이 2,000개가 아니라 20%만큼 다운된대. 이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쉽게 푸는 것부터 풀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쉽게 갈 수 있어. 쉽게 못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그대로 해.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럼 봐봐 여러분. X1년도에 봐봐. 2,000개 곱하기 400원에 팔았죠. 그죠? 그리고 2,000개 곱하기 280원. 이건 뭐야? 변동원가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고정비 18만 원을 빼. 그게 바로 X1년도의 영업이익일 거 아니야. 그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위에 있지. X1년 영업이익. 2,000개 곱하기 400원. 2,000개 곱하기 280원. 이거는 그냥 2,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120. 회사 전체 공원이익 얼마라는 거야? 24만 원이죠. 거기다가 18만 원 고정비를 빼. 그럼 6만 원. 이게 X1년도 영업이익이다.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우리 모두 다. 2,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120. 그럼 24만 원. 거기서 고정비 18만 원 빼. 그게 영업이익 6만 원이잖아요. 근데 X1년도는 이랬는데 X2년도에는 20%만큼 감소했대. 판매량이. 그럼 그냥 몇 개 팔았다는 거야? 2,000개 팔았는데 20%만큼 감소해. 그럼 1,600개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반영하면 됩니다. 2,000개 곱하기 1-20%. 2,000개 곱하기 1-20%. 그럼 1,600개잖아. 그죠? 판매량이 20% 줄었어. 400개가 준 거지. 그럼 1,600개. 그죠? 1,6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 얼만데? 120원 해봐. 그럼 19만 2천 원 나와요. 거기서 고정비 18만 원 빼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정답입니다. 쉽죠?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12,000원. 정답 끝. 끝이고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민감도 분석이 별게 아니야. 그냥 작년에 그 X1년 기준으로 식을 그냥 쭉 적어요. 판매량 곱하기 매출, 단위당 매출액 빼기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그게 뭐야? 판매량 곱하기 지금 총 말한 게 전부 다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빼? 고정원가를 빼. 그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자,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서 문제가 줄 거 아니야. 뭐 단위당 매출액이 바뀔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하나가 바뀌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냐 이거잖아요. 민감도 분석이. 이렇게 분석하면 돼. 방금 제가 푼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원래는 여러분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 이 개념이 있는데 DOL이라고 해요. 이 디그리 오브 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인가? 디그리 오브 DOL. 디그리 오브 디그리가 무슨 도 이런 뜻이야. DOL. 그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하는 건데 영업 레버리지도. 자,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원가가 지뢰 역할을 해서 매출액이 바뀔 때 조금만 매출액이 바뀌어도 영업이익이 지뢰 때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시소처럼 크게 확대돼서 변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게 쉽게 풀려고 하는 개념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길어져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DOL을 안 써도 매출액 증가율 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야. 안전 한개월 분의 1이고 이건 좀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 저 공식이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풀이를 한번 읽어만 보고요. 그냥 별해로 보세요. 영업 레버리지도 DOL은 안전 한개월 분의 1이야. 아까 안전 한개월 위에서 구했잖아 이거. 물음 3에서 0.25 구했지. 0.25 분의 1 하면 4야. 영업 레버리지도가 4예요. 이거를 식을 외워야지 이거 사실 한 방에 빨리 풀어낼 수 있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공식이 어느 정도.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4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출액 변화율의 4배로 영업이익이 변한다는 거야. 그죠? 지금 판매량이 20% 감소하면 매출액도 따라서 당연히 20% 감소하겠지? 맞아요? DOL이 4니까 매출액이 20%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뭐다? 그 20% 감소의 4배, 즉 80% 감소한다는 거야. X1년도 영업이익은 6만 원이었죠? 근데 이 영업이익이 X2년도에 80%만큼 감소하잖아. 80%만큼 빼봐. 6만 원 곱하기 1만원에서 80% 해봐. 그러면 12,000원 나오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거. 그게 사실 그냥 이 별해로 푼 거하고 똑같아. 다를 리가 없잖아. 원래는 DOL이 개념이 그냥 그 민감도를 분석할 때 좀 더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외우지 않으면 편하기는 개뿔 더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X1년도 영업이익. 그죠? 판매량 곱하기 매출액. 빼기 판매량 곱하기 변동원가. 마이너스 고정원가는 영업이익이다. 요 식을 하나 쭉 세워. 그리고 이 식에서 어디가 바뀌는지를 분석해서 바뀌는 걸 반영해보면 지금 이렇게 밑에처럼 나오거든요. 그지? 판매량이 2,000개에서 1,600개로 지금 바뀌잖아요. 이렇게. 1-20%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서 대부분 풀릴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료가 DOL, 영업 레버리지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풀리게 내시는 경우가 슬프지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결국 뭐 두 방법이 아예 다른 게 아니라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서부터 가운데로 가느냐, 왼쪽에서부터 가운데로 가느냐 사실 뭐 이 차이긴 해서 우리는 지금 별해로 풀어드린 거 요걸로 풀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한번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 물음 3번까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푸셨어야 돼. 물음 1, 물음 2, 물음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푸셨어야 되고 물음 3번, 물음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안전한계 판매량, 안전한계 매출액, 안전한계율, DOL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어까지 암기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 좀 쉽게 푸셨을 거야. 하지만 안전한계, 물음 4번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돼.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물음 3까지만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물음 4번도 여러분 알아가자고. 안전한계 판매량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회사가 지금 2,000개를 팔고 있는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500개야. 지금 2,000개 팔고 있어. 어때? 여기 손익분기점 1,500개까지는 2,000개가 1,500개까지는 줄어들어도 회사는 어떤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어때? 1,500개 이하로 줄어들면 회사는 불안하지.
손해가 생기잖아. 고정원가도 커버 못하는 지금 지경이잖아요. 1,500개 밑으로 팔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회사가 너무 불안한, 너무 슬픈 지경이라는 거야. 하나도 안 안전해. 어? 1,500개 밑으로 팔린다는 거는 회사 고정원가 18만 원도 커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회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죠? 하지만 1,500개보다 많이 팔고 있다는 거는 야, 저기까지는 줄어들어도 안전해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안전한 게 판매량은 지금 판매량 2,000개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 1,500개를 빼면 되는 거야. 500개. 안전한 게 매출액은 500개 곱하기 한 개당 판매 금액 400원, 2,000원. 안전 한개월 0.25는 뭐야?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2,000개에서 안전한 게 판매량 500개. 분모 분자에 넣고 하면 0.25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자, 됐습니다. 무료 모범까지 쭉 다 풀었어요. CVP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 40회 회차 이제 그 총풀이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다 풀었고 제가 이제 41회, 40회 기출풀이를 이제 다 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두 회차분 정도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시면서 기본 개념 다지면서 기출을 하면 이제 시험 준비에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출 풀이법이 말씀드렸듯이 회계 실무 같은 경우는 사실 4회분 정도는 스스로 완벽하게 지금 요 정도 제가 강의한 정도로 잘 분석이 되면 회계 시험 합격합니다. 회계 실무. 4회분은 해야 되는데. 알겠죠? 지금 봐서 알겠지만 41회차하고 40회차에 공통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요 두 회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약간 그물망이 촘촘해진 거야. 알겠어요? 그지? 여기에서 한 39회, 38회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공부해야 돼. 만약에 분석하는 그냥 단순히 푸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이 주제가 뭐구나 라는 정도로 개념도 알고 풀이까지 된다면 39회, 8회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다면 이번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4회차만 잘 여러분들이 분석된다면 회계실무는 합격합니다. 조사요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1회차 아니면 2회차 정도만 그 실무 문제 있잖아요. 실무 문제. 조사요원은 이 베리에이션이 회계실무보다 더 적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2회차 좀 많이 요구하자면 3회차 정도? 3회차분 정도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 다음 회차 합격한다니까. 알겠죠? 요거는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두 회차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기본 강의 플러스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합쳐서 제가 지금 다 완결했습니다. 완결했으니까 이 회차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든 혼자 복습하시든지 하시고 제가 이어가지고 이 40회 강의도 그 압축 특강을 만들 거예요. 지금 바로 40회 압축 특강 만들 거니까 그것도 최종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실 때 빨리 리뷰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40회차 회계실무 기출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압축 특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